아버님, 언제까지 계실 건가요?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니? 솔직히 저희도 힘들고 아이들도 불편해하고. 내가 그렇게 짐이었나? 아버님, 요양원은 어떠세요? 시설도 요즘엔 아주 좋아요. 요양원? 그래서 내 상가도 노리는 거였구나. 아버님, 오해하지 마세요. 저희는 그냥 아버님을 도우려고 한 거예요. 됐다. 이제 다 알았으니까. 안녕하세요. 더 맑은 내일의 구독자 사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사연의 주인공은 72세 김정호 님입니다. 40년간 택시 운전대를 잡으며 자식 셋을 키워냈고 이제는 작은 상가 하나로 소소한 월세를 받으며 살아가시는 분이신데요. 아내와 사별하신 후 자식들에게 의지하고 싶었던 마음이 오히려 큰 상처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아픔을 이겨내고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으신 이정호 님의 이야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경기도 고양시에 사는 72살 김정호입니다. 40년 넘게 택시를 몰았고 이제는 작은 상가 건물 하나로 소소한 월세를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내와 사별하고 혼자가 된 지 10년. 최근에 제 삶에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4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저는 아무것도 없는 20살 청년이었습니다. 군대를 제대하고 이것저것 닥치는 대로 해봤지만 이렇다 할 일을 찾지 못했죠. 그러다 우연히 택시 운전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택시 운전을 시작했을 때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면허를 막 따서 그런지 길도 잘 몰랐고 승객들도 짜증을 많이 내셨죠. 아저씨, 길도 모르면서 왜 택시를 몰아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쓰렸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매일 밤 지도를 보며 길을 외웠어요. 손님이 없을 때는 골목골목을 다니며 서울 구석구석을 익혔죠. 그렇게 6개월이 지나자 제법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1년쯤 되니 이제는 손님들이 아저씨는 길을 참 잘하시네요. 라고 칭찬도 해주셨어요. 택시를 모는 동안 정말 많은 사연을 접했습니다. 한 번은 한밤중에 갓난아기를 아는 젊은 부부를 태운 적이 있어요. 아기가 갑자기 열이 나서 응급실에 가는 길이었는데 너무 걱정되는 마음에 울면서 아저씨, 제발 빨리 가주세요. 라고 하시더군요. 그날 신호를 몇 번 위반했지만 아기를 무사히 병원에 데려다 줬을 때의 그 안도감은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또 어떤 날은 시험 성적표를 들고 우는 고등학생을 태운 적도 있어요. 이제 엄마 아빠 얼굴을 어떻게 봐요? 하며 훌쩍이길래 한참을 달래주고 편의점에서 아이스크림도 사줬죠. 아저씨, 제 아버지 같아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처음으로 제가 단순한 운전기사가 아니라 누군가의 인생에 작은 위로가 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때는 택시비가 500원이던 시절이었어요. 하루 종일 달려도 5,000원 벌기가 힘들었죠. 그래도 손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게 즐거웠습니다. 시험 보러 가는 학생, 면접 보러 가는 취업준비생, 아픈 아이를 안고 가는 엄마. 매일 만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제게는 인생 공부가 됐습니다. 그러던 어느 비 오는 날이었습니다. 마지막 손님을 태우고 집으로 가려던 참에 한 여자분이 버스를 놓쳐 발을 동동 구르고 있더군요. 그게 지금의 제 아내였습니다. 시장에서 반찬 가게를 하시던 분이었는데 그날따라 늦게까지 일하시다가 막차를 놓치셨다고 하더라고요. 아저씨, 이런 날씨에도 태워주셔서 감사해요. 오늘은 장사가 잘 돼서 그런지 하늘도 도와주나 봐요. 비에 젖은 머리카락 사이로 보이던 그 환한 미소가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 후로 일부러 시장 근처를 자주 지나다녔어요. 그러다 우연히, 아니 어쩌면 운명처럼 다시 만나게 됐죠. 용기를 내서 저녁 식사를 같이 하자고 했는데 그게 우리의 시작이었습니다. 결혼하고 처음에는 전세 단칸방에서 시작했어요.
아내는 새벽부터 일어나 반찬을 만들고 저는 택시를 몰았죠. 정말 허리띠를 졸라매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서로가 있어 행복했어요. 결혼하고 처음 2년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전세금도 없어서 월세방에서 시작했는데 매달 월세 내기도 빠듯했어요. 아내는 새벽 4시에 일어나 반찬 준비하고 저는 밤늦게까지 택시를 몰았죠. 서로 얼굴 보기도 힘들었지만 그래도 행복했습니다. 특히 아내는 정말 대단했어요. 임신 중에도 하루도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제가 그만 쉬어. 라고 해도 당신 혼자 벌어서 어떻게 살아요? 나도 도와야죠. 라며 끝까지 일하더군요. 큰딸이 태어났을 때는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그 작은 손가락을 잡고 있으면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어요. 2년 뒤에 작은 딸이 그리고 3년 뒤에 아들이 태어났죠. 살림은 더 빠듯해졌지만 한 번도 힘들다고 생각한 적이 없었습니다. 아이들은 제 기대 이상으로 잘 자랐어요. 큰딸은 공부를 참 잘했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늘 반에서 1등이었죠. 작은 딸은 활달하고 밝았어요. 학교 행사 때마다 무대에 올라가 노래하고 춤추는 걸 좋아했죠. 아들은 조용했지만 그림 그리기를 좋아했어요. 벽에 그림 그려서 혼낸 적도 있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때가 참 행복한 시절이었네요. 열심히 살았더니 조금씩 형편이 나아졌습니다. 내 집도 마련했고 아내의 반찬 가게도 시장 안에서 길가 상가로 옮겼어요. 장사가 잘 되면서 작은 상가 건물도 하나 살 수 있었죠. 그때 아내가 얼마나 좋아했는지 여보, 우리도 이제 건물주네요. 하며 환하게 웃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자식들도 모두 제 자리를 잡았습니다. 큰딸은 서울의 대기업에 취직했고 작은 딸은 결혼해서 아이 둘을 낳았어요. 아들은 미국으로 유학을 가서 그곳에서 자리를 잡았고요. 부모 노릇은 다 했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10년 전 아내가 갑자기 배가 아프다고 했습니다.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검사 결과 자궁암 말기였어요. 수술도 해보고 항암 치료도 받았지만 결국 1년도 못 버티고 저를 떠나고 말았습니다. 마지막까지 여보, 미안해요. 라는 말만 남기고요. 그 후로 집이 너무 커 보였습니다. 텅 빈 방을 바라보며 밤마다 눈물을 흘렸어요. 아내가 쓰던 물건들을 그대로 두고 마치 언제라도 돌아올 것처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외로움은 더 커져만 갔어요. 올해 초 갑자기 가슴에 통증이 왔습니다. 다행히 큰 병은 아니었지만 의사 선생님께서 이제 혼자 지내시기는 힘드실 것 같은데 자녀분들과 상의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라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용기를 내어 큰딸에게 연락했습니다. 처음엔 반갑게 맞아주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눈치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버님, 짐이 너무 많으세요. 애들이 불편해해요. 이런 말들이 하나둘 들리기 시작했죠. 결정적인 건 어느 날 밤에 들은 대화였습니다. 화장실에 가려고 나왔다가 우연히 거실에서 들린 큰딸과 사위의 대화. 아버님 언제까지 계실 거예요? 요양원에 모시는 건 어때? 그 순간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마지막 희망을 안고 작은 딸 집으로 갔습니다. 처음엔 정말 잘해줬어요. 맛있는 음식도 해주고 TV도 마음껏 보게 해주고.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서랍에서 요양원 팸플릿을 발견했습니다.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더군요. 상가 처분하고 요양원 입소 자금 마련. 그날 밤 짐을 쌌습니다. 더는 자식들에게 의지하고 싶지 않았어요. 제 집으로 돌아와서 며칠을 울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못난 아버지였나 하는 생각에 잠도 못 이뤘어요.
그러다 우연히 옛날 택시 동료였던 병섭이 형을 만났습니다. 야, 정우야. 뭐하고 사냐? 형은 제 사정을 듣더니 이렇게 말하더군요. 이제부터 우리가 할 일이 많다. 늙어 죽을 때까지 그렇게 혼자 있을 거야? 그 말을 시작으로 제 인생의 이막이 열렸습니다. 상가 건물을 팔아서 생긴 돈으로 지역의 어려운 노인분들을 돕기 시작했어요. 병섭이 형과 함께 복지관에도 나가고 무료급식소에서 봉사도 하고 태국에서 온 젊은 친구 쏨차이도 제게는 큰 힘이 됩니다. 매일 아침 산책도 같이 하고 가끔은 태국 음식도 해주고 이제는 아들 같은 존재가 됐어요. 이제는 매일 아침이 기대됩니다. 쏨차이와 함께하는 산책은 하루의 활력소가 되었어요. 그 친구가 어떻게 한국에 오게 됐는지 태국에 있는 가족들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오히려 위로를 받습니다. 복지관에서 만난 어르신들과는 이제 가족 같은 사이가 됐어요. 매주 목요일마다 바둑을 두는 모임도 만들었는데 이기고 지는 것보다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는 게 더 즐겁습니다. 얼마 전에는 미국에 있는 아들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그동안 연락도 잘 못 드리고. 아들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울컥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안했어요. 더는 그에게 바라는 게 없어졌거든요. 큰딸과 작은딸도 가끔 연락이 옵니다. 이제는 재산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저 아버지, 건강은 어떠세요? 식사는 잘하고 계세요? 이런 안부만 물어보죠. 저는 그래, 잘 지낸다. 고만 답합니다. 더는 그들에게 기대하지 않으니까 오히려 마음이 편해요. 청취자 여러분, 우리 나이가 되면 자꾸 뒤만 돌아보게 됩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자식들한테 더 잘해줄 걸. 이런 생각만 하게 되죠. 하지만 저는 이제 알았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끝까지 현재 진행형이라는 거요. 나이 들어 외롭고 힘드실 때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우리는 끝까지 우리 자신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자식들에게 의지하려 하지 마세요. 우리에겐 아직 새로운 삶을 시작할 힘이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른 특별한 사연으로 만나면 좋겠습니다. 오늘 더 맑은 내일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밤이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